사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여길 있고 여길 있다, 그죠? 커피숍이 있는 길인데 커피숍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유롭고 향기롭고 좀 기분 좋은 곳? 여유롭고 향기롭고 분리되어서 네,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 멈추어 있을 수 있는 곳이. 네. 그런데 한편에는 차도가 있어요. 아, 네. 차도는 어떤 곳이에요? 계속 가는 곳이에요. 멈춤 없이. 이거는 계속 움직이고 나아가고 나의 에너지와 기동력을 갖고 네. 목적과 계속 방향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달려가. 네. 그게 님 안에 있는 두 가지 환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나아가고 달려가고 움직이고 해야 된다는 의식이 나와 분리되지 않는 또 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한편은 분리돼서 편하게 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계속 나아가고 달려야겠다는 그 두 가지 마음이 이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지. 아, 계속 머릿속으로 되게 한번 제 상황이랑, 네. 맞아. 내가 이래서 이런 거구나. 계속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제 퇴사를 했어요. 한 달 전에. 네네. 어, 이제 이제 20대 후반이어가지고 이제 좀 해외에 나가고 싶다는 좀 로망이 원래 있었어요. 해외에 몇 년 정도 살다 오고 싶다. 이제 음, 워킹홀리데이 같은 거. 완전히 음, 좀 여유로운 곳, 한국이랑 완전히 환경이 다른 좀 음, 음. 자유롭고 이런 곳에서 나가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속 있는데, 근데 어차피 거기서 계속 살 게 아니라면은 또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그럼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그 시간 동안 내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계속 달려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계속 이런 갈등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뭐 그런 거는 신경 아예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림만 그렸는데, 이게 다 제가 제 무의식에 그림이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 또 중심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속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속도. 이 사람은 산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 산책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산책은 속도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길이에요, 길. 빨리빨리 달리고 확 돌진하는 길도 있고, 길 중에 멈추어 있는 공간도 있고, 어쨌든 근데 이 길을 이 사람은 산책을 해요. 상상해봐요. 이게 횡단보도 있고, 신호등이 있고, 이런 길이에요? 아니면 그냥 뭐 그런 차 안 다니는 그런 길이에요? 그냥 안 다니는 그냥. 편안한 산책길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가볍게 걸을 수 네. 있는? 산책길하고 우리가 횡단보도 있고 신호등 있는 길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횡단보도가 있는 길은 이제 규칙을 지켜야 되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야 되고, 초록불이 들어오면 뭐 건너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없는 길은 내 마음대로 그냥 멈췄다 걸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산책길을 걸을 때는요, 내가 길을 걸어가는 기준이 신호등 깜빡깜빡거리는 속도, 약속 네. 시간, 이 기준이 외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책길을 걸을 때는 그게 아니라 모든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길을 걷다가 빨리 뛰어가고 싶으면 뛰어도 보다가 좀 천천히 걷고 싶으면 천천히 걷다가 심지어 뒤를 돌았다가 다시 와도 돼요. 산책길은 그래도 되는 길이에요. 음, 그죠? 즉 네. 뭐냐면요. 내가 주체적으로 다른 사람이 좀 더 빨리 가던 이게 맞다고 하던 저게 맞다고 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속도를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상징을 가지고 있냐면 네.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과정을 상징해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빨리 나가는 길, 여유로운 산책길 두 가지 다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자, 산책길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그 주체는 내가 되는 거예요. 틀을 벗어나서 내가 나의 속도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동반돼요? 사색이 동반돼야 돼요. 커피 한 잔을 들고 빗소리를 들으면서 길을 걸을 때는요. 어떤 밖에 빵빵거리는 소리, 다른 사람의 소리 이런 잡음이 차단되는 느낌이 들어요. 머리가 복잡해서 산책을 했을 때 그냥 편안해지는 느낌 가져보셨어요? 네네. 산책을 하면 나의 고민거리가 해소돼서 그럴까?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의 고민거리에 대한 기막힌 해결책이 찾아서서 그럴까? 아니에요. 나의 에너지가 이 외부 고민에 집중되어 있다가 그 아, 집중이 나로 변하는 거예요. 집중. 나한테 집중해서 사색하면서 나의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산책을 하듯이. 지금은 산책을 하듯이. 음, 이때까지 내가 나아가는 길이 어쩌면 빨리빨리 나아간 거 속도감 있고 좋았겠지만 어쩌면 나의 길을 주체적으로 간다기보다는 떠밀리거나 어떤 외부의 규칙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나의 무의식은요. 내가 주체가 되는 길을 산책하듯이 찾아보고 싶어. 내가 나의 속도를 찾고 나의 방향성을 나를 기준으로 해서 찾아보고 싶어. 네. 외부 환경의 기준이 아니라. 그렇게 나의 길을 가고 싶어. 네. 나는 능동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네, 맞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능동적이라는 건 분주한 걸 능동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음. 뭔가 많이 움직이고 뭐 아침에 빨리 출근했다가 저녁에 약속이 탁탁탁 스케줄이 있는 것이 능동적이라고. 거기에 내 마음에서 우러난 거 나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은 하루라면 떠밀려 가는 하루라면 그거는 분주한 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바쁜 거지. 능동적이라는 것은 내 발걸음을 가는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한 능동적임을 나의 무의식은 추구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쩌면 분주하고 이런 것을 능동적이라고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어. 진짜 능동적이란 게 뭘까? 느리더라도 방향을 좀 샛길로 가더라도 지도로만 가는 게 맞는 건가? 계속 뭔가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시켜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틀에 맞춰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게 너무 지쳐 가지고 '내가 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다.'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답이 뭔지는 아직 안 찾았지만 좀 그러니까. 내가 네 계속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어쩌면 외부 환경적인 기준이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중요하다고 남아 있을 수도 있고 하루를 꽉 채워서 이거 하고 저거 해야지 되는 걸 능동적이라고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고 다른 그림을 보면서 한번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